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2020년 4월 7일 화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월 옵션 만기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목표치에 다 도달했다. 1800포인트 살짝 넘어가는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1400포인트대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너무 높은 그 가격권이라서 와닿지 않았겠지만 다 왔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전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테마주가 마지막 불꽃을 좀 불태우고 있는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일단 이 부분도 확인을 간단히 해보고, 5일 전쟁은 마무리가 되어가는 건지 아니면은 아직도 불확실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지사항 하나 알려드리면, 시사경제신문에 칼럼이 업데이트 됐습니다. 지난주가 5주차라서 5주차는 신문 화요일날 제가 칼럼을 실지 않기 때문에 기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4월 첫 번째 칼럼, 이거는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최근에 뭐 신조어가 나왔죠. 관련 부분에서 이제 뭐 기고를 했으니 읽어보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보실 수 있고, 매주 화요일 시사경제신문 지면신문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사칭 도용권,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뭐 매일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요렇게 로로쌤 TV라고 해서 여러분한테 뭐 영업적인 멘트를 한다거나 하면은 먼저 말을 건다거나 다 사칭이고 도용입니다. 저희는 요렇게 뭐 해외 종목입니다. 해외 사이트, 해외 사이트 가입, 그리고 뭐 코인 같은 암호화폐, 암호화폐, 뭐 이런 비트코인, 무슨 코인 뭐 등등 이런 거 전혀 취급하지 않고요. 혹시나 미리 말씀드렸는데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도 취급하지 않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장돼 있는 종목만 말씀드립니다. 이런 쪽은 아예 하지 않는다. 그리고 테마주를 권장하거나 뭐 급등 예정이다 이런 소리 제가 안 하죠. 저희와 전혀 상관없는 사칭이고 도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세 차익을 노린 주가 조작 행위 같은 불법적인 행위, 시장 교란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은 언급조차 하지 않으니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제2재산의 피해자가 없어야겠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우지수 금요일날 뭐 살짝 흔들렸는데 그냥 횡보하는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때도 상승해도 약간 밀려도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 이 구간은 횡보하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새벽에 의미 있는 22,500포인트 돌파 시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착하고 오늘 약간의 상승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세워주면은 뭐 괜찮겠죠. 다음 목표치는 뭐 24,000이고 그 다음은 25,500인데 25,500까지는 빠르게 한 번 정도는 터치를 해줘야 되는데 뭐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지금 여기까지는 좀 아직 근데 우리나라도 1400포인트 때 1500포인트 이탈했을 때 제가 1800포인트까지는 반등 가능성 있습니다 할 때 다들 인버스 잡고 저 무슨 1800이냐 이런 소리 많이 하셨죠. 작년 8월에도 똑같은 말씀 하셨죠. 작년 8월에 1900 이탈했을 때 여러분 이거 금방 해결이 되고 주도주가 등장하고 상승장이 옵니다라고 했을 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뭐 1300 간다, 뭐 1000포인트를 간다 이런 소리가 많이 나왔었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죠. 그건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이 주장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가끔 보면은 댓글에다가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거를 좀 자세하게 달아주시면은 저희도 그 부분을 뭐 이제 고정으로 해서 올려드린다던가 아니면은 뭐 메시지를 드릴 텐데 근거 없이 말씀하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뭐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어떤 근거가 있느냐? 지금 시장이 하락한 이유, 이 근거에 대해서 보자고요. 그러면은 뭐 다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코로나가 있고 그리고 유가, 5일 전쟁 이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이 제일 크게 작용한 거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도 다 아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제가 새로운 거 말씀드린 게 아니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경기가 한번 경직될 수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을 엄청나게 부여했다. 거기에다가 사우디랑 러시아가 이때다 하고 5일 전쟁을 시작해서 합의를 안 하고 감산 쪽 안 하고 미국을 견제하기 시작한 거죠. 타이밍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이 타이밍에 압박해야 트럼프도 좀 압박감을 느끼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가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다.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가장 원론적인 이유는 글로벌 경기가 침체돼 있기 때문이다.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경기가 좋으면 이 정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타격은 있지만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데 체력이 약한 상태에서 한 대 맞았기 때문에 지금 휘청휘청 거리는 거예요. 다시 못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거는 경기 침체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 미국이 트럼프가 등장해서 보호무역주의로 미국만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해서 경기 침체를 조금 연장시키는 이런 효과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미국과 트럼프가 지금 뭐 글로벌 사회에서는 조금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세계 시장을 이제 균형을 좀 맞춰가고 해야 되는 입장에서 사실 지금 경기가 침체된 이유도 사실 2008년 미국이 이제 금융위기가 오면서 발단지가 저기였는데 저것 때문에 뭐 유럽 국가도 점점 더 악화되고 아시아 쪽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지들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니 기분이 나쁜 거죠. 거기다 사우디 같은 경우는 미국의 뭐 가장 뭐 최고의 우방 중 하나였는데 미국을 이렇게 일으켜 세운 큰 공헌이 있는 나라 중 하나인데 사우디 뒤통수를 친 거죠. 미국이 증산을 하면서 사우디의 유가 가격에 대해서 약간 인상시키려는 이런 노력을 계속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랑 같이 화가 많이 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둘이 합의를 보는 게 아니라 사우디 러시아 둘이 아니라 미국이 들어와서 조건을 좀 제시해야 된다. 미국이 뭐 감산을 하던 뭐 셰일 업체를 조금 정리하던 어찌됐든 뭔가를 해야 된다.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본인의 표밭인 뭐 셰일 업체들이나 이런 부분을 정리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 이번에 트럼프가 지난주에 뭐 사우디랑 러시아가 감산을 할 예정이고 이 부분에 대해 분쟁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을 거다라고 했을 때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라 미국이 무언가를 뒤에서 조용히 제시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아니면은 갑자기 사우디랑 러시아가 감산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요거는 그냥 조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아직 합의는 안 됐고 이제 뭐 어제로 예약돼 있던 6일로 이제 예정돼 있던 이 화상회의가 뭐 9일로 연기가 됐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진통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뭐 현재 글로벌 사회 시각은 이렇게 된다고 언론에서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뚜껑을 일단 열어봐야 되고 진통 없이 빠르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미국이 제안한 것이 있으면은 뭐 빠르게 해결이 되겠죠. 이거는 그때 가서 보자고요. 그래서 해결이 되면 우리나라 만기일에 제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하니 아니면 만기일 이후에 예상보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5.1 전쟁 같은 경우는 지금 해소되어 가는 이슈죠. 그래서 해결하려고 서로 이제 대화를 하고 있으니 빠른 해결이냐 아니면은 속도가 느린 해결이냐 이 차이인 거예요. 속도의 차이인 거죠. 근데 코로나를 보자고요. 전염병이 평생 가는 거는 본 적이 없죠. 근데 경제에 지금 심대한 이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세계의 공장이라 불렸는데 가동 중단됐던 공장들이 이제 서서히 가동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건 간단히 하늘 보시면 돼요. 미세먼지가 보이죠, 요즘에. 우리 미세먼지 다 체크 가능하시잖아요. 기존에 뭐 본인들 탓 아니라고 해놓고 코로나 때문에 공단 가동 중국에서 중단하니까 우리나라 공기 굉장히 맑았습니다. 미세먼지 깨끗하게. 근데 지금 다시 미세먼지가 슬슬 넘어오기 시작하죠. 공장이 가동되니까. 자, 진원지인 중국에서 해결이 됐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점점 소강 상태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뭐 2주 연장됐는데 뭐 이번 달 4월 달 정도까지만 조심하면 어느 정도는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뭐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라고 과거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중국, 한국 이렇게 점점 해소되는 나라들이 하나씩 늘어감에 따라서 그러면은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은 보고 따라하면 되겠죠. 그쪽 해당 국가들도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원격 근무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10명 이상 트럼프가 말한 것처럼 10명 이상 모임 금지하고 좀 자제하면은 확산율은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죠. 그러다 보니 글로벌 확산율도.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되는 이슈들이 해소가 되어 가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일 전장 같은 경우 만약에 우리 합의 안 해라고 하면은 충격을 한번 줄 수는 있어요. 요 정도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돼요. 언제나 좋은 것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나쁜 것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양쪽 방향을 다 보면서 이슈들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 예상하고 대응하면 되는 거죠. 올라갔을 경우 오일 전쟁이 합의가 돼서 올라갔을 경우 혹은 합의가 잘 안 될 경우 그리고 대화가 지속될 경우 해서 시나리오를 나눠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보세요. 시장을 볼 때. 제 말을 무조건 믿으세요가 아니고 근거를 가지고 보시면 여러분들의 시야가 넓어집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저 이슈들이 좀 해소되는 것으로 환율을 좀 보면은 괜찮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좀 어제까지는 제가 환율 뭐 그렇게 별 볼 일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환율이 안정되지 않았으니까. 오늘은 조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 21선 최근 한 달 평균 값을 갭으로 이탈을 했는데 이 구간에서 빠르게 내려가지 않더라도 뭐 유지 정도나 살짝 흔들리는 정도 이렇게만 있어도 21선이 이제 아래로 요 분홍색 선이 아래로 이렇게 꺾여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돌파 시도 나오거나 아니면은 횡보하다가 맞고 여기서 한번 밀리면 이제 환율이 안정될 가능성이 생긴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21선 요 분홍색 선이 꺾일 때 이후에 다시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맞고 밀려야 돼요, 계속. 그래서 최종적으로 1190원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목표다. 이 1190원 아래로 내려가면 환율은 안정적으로 보시면 된다. 그러면은 위기가 어느 정도 좀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우리 시장 제가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던 1500 이탈했을 때 말씀드렸던 1800포인트까지 회복되는 거 있죠. 1800에서 1830포인트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1차 목표치가. 근데 여기까지는 다 온 것 같아요. 최소 목표치는 한 1700 정도였고 시장이 약할 경우에 1700 기본적으로 요게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시장이 제 생각보다 강하면은 1900에서 1950 돌파 시도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여기까지 만약에 돌파 시도가 나온다 해도 이렇게 삐쭉해서 머리 한번 내밀더라도 윗꼬리 달고 이렇게 밀릴 가능성이 높지 안착될 가능성을 높게 보진 않는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자, 수급 동향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이건 최근에는 뭐 계속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추이를 아시겠죠. 자, 외국인들이 주식을 현재 환율에서는 그렇게 매수할 여력이 크지 않다. 근데 매도가 크게 안 나오는 것만 해도 누군가 팔지만 않아도 시장이 지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크게 매도만 안 하면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지금은. 거기에 코스닥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오늘 거의 뭐 퐁당퐁당이죠. 하루 매수했다가 매도했다, 매수했다, 매도했다, 매도했다, 매수했다. 그래서 이쪽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수급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여기는 좀 개별 성향이 강하고 외국인들이나 이런 기관 같은 경우는 큰 돈은 이 코스피 쪽에다가 이제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참고하시고 코스닥은 수급 동향보다는 이제 개별 이슈 쪽으로 많이 본다. 이 개념을 보시고 자, 최근에 이 선물 옵션 파생 시장을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렸는데 선물 뭐 3천 계약 정도 매도하는 거는 뭐 일도 아닙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최근에 매수했는 게 한 6만 계약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상황에서 옵션 동향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수가 들어왔네요. 그럼 위쪽 방향도 열고 아래쪽 방향도 여는 거 아닌가요? 콜옵션 매수는 위로 올라가야 수익이고 풋옵션 매수가 아래로 내려가야 수익인데요. 라고 과거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금액 자체가 너무 적어서 크게 의미를 갖지 않아요. 이 정도 금액이면은 뭐 풋옵션 뭐 3억 6,500 뭐 그리고 콜옵션 약 7억 정도 이 정도 매수는 사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금액적으로 전혀 크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오랜만에 요 포지션 분석하는 거 꺼내서 간단히만 보고 갈게요. 복잡할 수 있으니까. 자, 먼저 외국인들 포지션을 볼게요.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왜 지수가 이렇게 하락한 다음에 밑에서 유지되면 안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풋옵션이 매도가 굉장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아래 구간에 있으면은 기존에 한 요 정도 구간까지 내려갔다 왔어요. 근데 아래 구간에 있으면은 이 풋옵션 매도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지수가 이렇게 아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만큼을 다 천문학적인 금액을 물어줘야 돼요. 저희 쪽 업계 사람들이 뭐 토해낸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내가 추가적으로 돈을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와야지 손실이 덜하다. 외국인들이 이런 천문학적인 금액을 손실을 보면서 지수를 이 아래다 묶어둘 이유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좀 더 내려가더라도 이건 다 복구가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최소한 1700까지는 되고 1800에서 1830 정도까지는 올라와줘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지금 지수권인 겁니다. 그래서 현재 1800 20포인트대까지 23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외국인들이 이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는 타협을 볼 만한 구간이 현재 구간이라서 제가 이 지수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위쪽에 콜옵션을 볼게요. 콜옵션 같은 경우는 매수가 들어오면은 위쪽으로 강력하게 가야 되고 매도가 나오면은 풋옵션처럼 위로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여기 등가 구간에서 보면은 매도가 이렇게 위에 쪽에 이렇게 쓱 잡혀 있죠. 그러면은 그 코스피 기준으로 255포인트, 그러니까 지수 환산하면 약 1900 정도 되는데 이 구간까지는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강력하게 뭐 끌어올릴 이유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근데 조금 올라간다고 해도 오늘 아까 제가 봤는데 요 구간, 이 247.5 구간을 살짝 열어주는 것으로 보아 많이 간다고 하면은 한 1850 정도까지 가능성을 열어는 두는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뭐 엄청난 상승까지 생각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현재 1800 중반 정도로 막아놓고 1800 중반 정도로 여기까지 상승은 막아놓고 아래쪽 같은 경우도 굳이 뭐 더 안 내려가도 되는 쪽이죠. 아래도 좀 막아놓고 해서 현재 지수권에서 마무리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근데 요거는 외국인들 입장이고 기관 입장을 보자고요, 기관. 옵션 쪽은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같이 이제 움직이니까 금융투자의 수급을 보면은 풋옵션 매도는 똑같아요, 동일해요. 아래로 내려가면은 불편한 상황이 나와요, 기관 쪽에서도. 자, 그럼 콜옵션을 보면은 기관은 콜옵션을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는 거는. 기관도 양쪽에다가 매도를 잡아놓고 지수를 가둬놓는 형식으로 보통 수익을 보는데 이번에는 윗방향 쪽에다가 베팅을 많이 했죠. 콜옵션을 쭉 매수를 해놨어요. 뭐 기관 뭐 수급 동향만 본다라고 하면은 풋옵션은 이제 현재 구간에서 적절히 타협되는데 콜옵션을 보면은 상승 방향은 무슨 2000포인트까지도 열어놨어요. 올라가면. 근데 이제 금액을 아주 크게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구간은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보시면 가격이 거의 뭐 깡통 수준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크게 의미를 1900 위쪽에다가 크게 의미를 두기보다는 요 1800 위쪽에 조금 더 올라가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장중에 이렇게 위쪽에 한번 돌파 시도 나오다가 밀리는, 그래서 기관 수급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이상할 게 없고, 대신 외국인 수급이랑 둘 다 타협 보려면은 올라가서 기관이 콜옵션을 청산하고 이렇게 살짝 꺾으면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게 외국인 중심이지만 외국인이 큰 금액이기 때문에 기관까지 고려하면 살짝 올라갔다 이렇게 꺾이는 모양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이게 현재 상황에서는 타협점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 투자분들이 그럼 어떻게 방향을 갖고 있느냐? 개인 투자분들은 항상 극단적이에요. 강하게 내려가거나 강하게 올라가거나 약간 모험적인 수, 뭐 아니면 도 같은 포지션을 많이 주고요.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분들은 위쪽 콜옵션 방향 같은 경우는 이게 개인 투자입니다. 여기 있는 게 뭐 그냥 이거는 뭐 1950 정도까지는 계속 올라가도 상관이 없는 1950 정도까지 올라가야지 굉장히 해피한 이런 그림. 그리고 아니면은 풋옵션 쪽으로 보더라도 풋옵션 같은 경우는 하락 포지션 같은 경우는 한 1750까지는 내려가도 큰 수익이 나진 않아요. 여기보다 더 내려가야 돼, 아예.
무슨 1600까지 열어놓고 그냥 보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많이 쌓아놨던 거죠. 이 부분이 손실을 많이 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예 치고 올라가거나 아예 치고 내려가거나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클 가능성을 아직까지는 높게 보고 있지 않아요. 이 가능성이 나오려면은 코로나 가지고는 뭐 한 번에 저렇게 큰 변동성이 나오기는 어렵고 유가 부분이 타협이 나오면은 타협점을 찾게 된다라고 하면은 위쪽 방향의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유가 부분이 니네랑 대화 못하겠어 하고 대화 단절이 됐다 그러면 또 아랫 방향의 가능성은 있겠죠. 그러니까 코로나보다는 그래서 최근에는 유가 쪽을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대화가 잘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진행이 안 되는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 최근에 제 생각보다 더 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639군까지 지금 600포인트를 넘어왔는데, 639군까지 여기 한번 터치하고, 돌파는 못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한번 밀려도 괜찮은데, 582는 여기 이탈하든, 살짝 밀렸다가 다시 가는 것도, 이러면 최고의 방향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정도면은, 코스닥은 V자 반등이 완성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거의 나오지 않는 패턴인데, 보통은 안정적으로 갈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역헤드 앤 숄더 머리, 어깨 이렇게 해서 역헤드 앤 숄더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중바닥성 움직임 이런 움직임이 나오거나 하는데 바닥을 원바닥으로 끝나는 경우는 없는데 지금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벌써 이렇게 올라왔죠. V자형으로 지금 급등이 나왔죠. 굉장히 드문 케이스로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온 겁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고 600 지금 제일 좋은 건 뭐 630 건드리고 돌파 시도하고 살짝 밀렸다가 580 흔들기 정도 나온 다음에 21선 올라올 때 같이 위쪽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은 코스닥은 생각보다 강한 움직임을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최근에 요 종목들 말씀드렸는데 뭐 시젠이라던가 뭐 보시면은 한 차례 고점을 형성하고 밀려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밀릴 것이냐 아니면은 요 구간에서 한 차례 지지는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천장 모양으로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 밀릴 것이냐 아니면 14만 원을 돌파해서 아예 한 차례 더 올라갈 것이냐 뭐 요런 것이 관건이 될 수 있겠어요. 근데 아직까지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올라온 것만 해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주가 상승은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해외 쪽으로 진단 키트나 이런 부분을 다들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EDGC 같은 경우도 그렇고 EDGC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니면 뭐 수젠텍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많죠. 종목들은 많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해외 쪽으로 이제 진단 키트를 수출한다라고 했을 때 평생 가겠느냐 이거죠. 단기적으로는 뭐 그 한 분기, 두 분기, 뭐 정도까지 2분기 정도까지 당연히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좋겠죠. 근데 이게 계속 지속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조금 약간 물음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충분히 상승이 나왔을 때는 좀 제한적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은 기술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분들 아니면은 매매를 할 수가 없는 구간이다. 보시면은 주가가 내려갈 때도 그렇고 살짝 올라갔을 때도 그렇고 다 음봉이에요. 다 음봉. 그쵸. 보시면 다 파란색으로 음봉이죠. 장중에 시작은 여기서 했는데 여기 밀려서 끝났다는 거. 올랐는데도 시작은 여기서 했는데 밀려서 끝났다. 시작은 여기서 했는데 밀려서 끝났다. 시작은 여기서 했는데 밀려서 끝났다. 갭상승 나왔는데 또 밀려서 끝났다.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죠. 수급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매도 세력의 힘이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장중에.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이쪽으로는 기술적으로 이제 뭐 고가놀이 패턴으로 해서 나는 정말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가급적이면 매매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손을 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매매를 한다고 해도 손절가 정확하게 타이트하게 해놓고 그 구간 이탈하면은 정리한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개념으로 들어가셔야지 지금 구간에서는 이 테마주들 수익을 보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지금 아직까지 순환매가 좀 나오곤 하는데 그런 종목들 뒤늦게 들어가지 마세요. 기존에 들어가셨으면 몰라도 뒤늦게 들어가실 필요 없습니다. 처음에 올라갔다 이렇게 조정받을 때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면 몰라도 이렇게 많이 올라온 지금 2만 원대 종목이
시젠 같은 경우 2만원 종목이 14만원, 13만원 뭐 이렇게 간 거잖아요. 6배 이상 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한번 놓아줄 때가 됐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간다? 그거 마지막 불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부터 이제 뭐 말씀드리고 경고해 드렸는데 요 정도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옵션 만기일 전략 말씀드렸는데 조금 최대한 저는 쉽게 설명드린다고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만족하셨나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이 뭐 이틀 남았는데 수급이 변경되거나 하면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데일리 시황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잘 참고해서 여러분들 모두 안전 투자, 성공 투자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